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한반도로 강탈하고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를 미화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서산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해서 인재를 키운 선례라며 이토 히로부미를 미화했는데요. 아무리 인재를 키운 선례라지만 이게 과연 우리 학생들 앞에서 할 만한 얘기일까요? 제 나라를 강탈한 자를 본보기라도 삼아야 한다는 건가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주요 당직자와 공천 확정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말조심을 당부했다는데요. 이후 성일종 의원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친일 망언 더 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3월 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전기차 100만실의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3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김수동의 지락실, 안동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상임의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올해 영주시의 도시계획이 궁금한데요. 영주시 조한철 도시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지구가 즐거운 실천, 지역이 즐거운 실천, 김수동의 지락실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상임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동 환경운동연합 김수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함께 해볼까요? 예,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안동댐 물을 대구 치수원으로 이용하는 문제. 이게 지난 4일 날 윤석열 대구 대통령이 대구 방문 때 홍준표 시장님이 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이걸 또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 오늘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안건이 지금 보면 안동시장과 대구시장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환경단체라든지 안동시 의회에서는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 저는 그 정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상황이? 예,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운동단체에서는 네. 이 물을 관로를 통해서 100km를 넘는 지역으로 이송한다는 것은 이 강 생태계 문제를 이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예. 반대를 하고 있고, 안동시의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구시 의회 입장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입장인지? 대구 시민과 대구시 의회는 예. 아무래도 지난 한 30년 동안 대구 상수도가 이제 수도물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페놀 문제라든지 가브라 화합물 문제, 구미 산단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 물질,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수돗물에 대한 양질의 수돗물을 예. 갈망하는 그 요구는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시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찬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예. 예. 자, 한마디로 안동댐의 물을 대구에 이제 식수로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권기차 안동시장이 그 시장 후보 시절에 이게 공약이었죠,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공약이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건 아니었습니까? 안동 시민 수돗물 반값을 만들어주겠다. 수돗물 반값. 예, 그거는 공약이었고. 당선이 되고 나서 예. 그럼 수돗물 반값을 위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 안동댐 물을 수돗물을 만들어 상품을 만들어서 대구와 그 하류 지역에다 팔아서 그걸 이제 재원을 마련하겠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또 만났죠. 바로 취임 후에. 대구 쪽에서는 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인가요? 이런 공약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어쨌거나 대구 시민들이 그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좀 양질의 물을 어디서 가져올까 그런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안동댐 물을 이렇게 끌어가자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현재는 대구는 그 구미 해평인가요? 거기서 이제 물을 끌어오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대구는 강정보에서 강정보에서 치수를 하고 있고요. 예. 해평에서 가져가는 거는 2021년 정부하고 대구시, 구미시, 수자원공사, 환경부 장관 이렇게 같이 그 협약을 했습니다. 예. 그 대구 치수원 강정보에서 치수하는 것을 해평으로 구미와 공동 사용하는 것을 이제 협약을 사실은 그렇게 했었던 것을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당선되자마자 제가 봤을 땐 사소한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게 기관대 기관이고 국가 사업으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던 것을 파기를 한 거죠. 일방적으로. 그 대구시장과 구미시장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도를 보면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거기서 일단은 좀 틀어져서 그러니까 구미 해평의 물을 끌어오기로 협약을 이미 맺었었는데 그 전에 이걸 이제 파기를 했고 홍준표 시장이 약속이죠. 약속을 이전 했는데 전임 시장들과 그리고 정부하고 환경부 수자원공사까지 다 참여를 해서 협약을 했는데 이게 시장 한번 바뀌었다고 이 협약을 깬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그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사실은 대구시의 그 강정보에서 치수원을 해평으로 옮기는 것조차도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운동연합 같은 데서는 이걸 반대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군요. 하물며 구미에서 끌어오는 것도 반대를 했었는데 안동댐 물을 끌어오겠다 이런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취임 후에 이제 대구시 관계자가 또 안동시를 찾아와서 또 면담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동댐의 물을 그러니까 이게 한 돌아오니까 직선거리는 한 7, 80k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돌아오니까 이게 100km가 넘는단 말씀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구까지 공급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참 재미있는 일인데요. 정기창 안동시장님은 사실은 이때 그 낙동강을 따라서 이 갈로를 묻어서 지하로 갈로를 묻어서 대구까지 가겠다. 이렇게 사실은 시작을 했고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 한 110km 최단거리로 이렇게 가져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그 이야기가 다른 것은 정기창 시장님은 이걸 수돗물 만들어서 팔겠다고 했는데 대구에서는 우리는 원수를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가 정수를 하겠다. 여기에서 벌써 이야기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대구 쪽에서는 돈을 안 주고 이제 우리가 물을 받겠다 이건가요, 그러면? 그 물값은 어차피 수자원공사에 다 줘야 됩니다. 안동에서 사용하든 대구에서 사용을 하든. 그런데 이제 대구시에서는 안동에서 정수를 해준 것을 가져가면은 나중에 이제 정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물 가격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전국 지자체에서 그 정수장이 시설이 가장 잘 된 데가 대구시 정수장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90년대 이 페놀 사태, 가브라하물 사태 이러한 것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대구시 정수장에서는 새로운 이제 정수 시설을 자꾸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녹조 마이크로시스틴도 이렇게 검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구시의 정수장이 정수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좋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안동에서 정수해가지고 가는 것을 그렇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또 배경이 있었군요. 자,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는 뭔가요?
예, 일단 뭐 치수원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구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좋은 양질의 수돗물에 대한 요구, 수돗물 늘상 불안하니까 네.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치수원을 이전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국은 수질 문제죠. 네. 그리고 또는 치수원을 이전할 때 뭐 수량이 부족하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수량은 사실은 부족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그 구미 해평 쪽으로 이렇게 국가적 사업으로 이렇게 그 이전 협약이 돼 있었다가 네.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종의 그 정치적 고집이 아니겠느냐. 아니 이거를 뒤집어 놓고 보면은 네. 이게 지자체와 지자체 간 그리고 정부에서 주도한 것을 이렇게 뒤집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신뢰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그럼요.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주민 갈등이 있었느냐. 예. 사실은 이제 그 구미하고 대구하고 주민 갈등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표현의 문제가, 예. 구미 시장님하고, 그리고 대구 홍준표 시장님하고 이제 표현의 문제가 어쩌면은, 홍준표 시장이 시비를 걸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안동댐 물을 대구시 이제 수돗물 취수원으로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상이 되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게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수질의 문제. 수질.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대구시하고 안동시에서 수질 검사를 여러 차례 해서 예. 보니까 이게 1급수더라.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그 표청수를 뜨면은 이 1급수가 맞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퇴적된 저질토에서 퇴적물에서 거기에 그 중금속이 카드뮴이나 바연, 비소, 구리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수은 이까지 이제 전부 다 퇴적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 조건이 변화하면 언제든지 용출될 수 있다. 용출이 되면은 이거는 뭐 대구에서 페놀 사태를 겪었는데 그보다 더 엄청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또 있고 그리고 2022년에 이제 8월과 10월에 매기에서 수온 기준치 200 가까이 검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안동댐의 의로 작업을 일지에서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장차 이거 안동에서 의획을 못하도록 금지를 권고를 했어요. 예. 지금 안동댐에 이 퇴적물에서 너무 중금속이 많으니까 이걸 장차 이 물고기를 잡으면은 이 사람이 먹을 거니까 안 된다. 그래서 안동시에다 권고를 했고 예. 안동시는 이걸 앞으로 이 보상을 어떻게 해줄까 지금 그런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예. 이러한 문제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대구에서 요구하는 게 60톤이잖아요. 60만 톤이잖아요. 하루에. 하루 60만 톤. 예, 그렇죠. 하루에 60만 톤이 낙동강으로 흘러가던 60만 톤이 이게 갈로서우로 들어간단 말이죠. 낙동강에서 그렇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물이 부족해지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이 60만 톤을 이제 얼마나 될까 이 비교를 해보면은요. 기란천이 성덕댐에서 하루에 하천 유지수로 방류하는 수량이 한 5만 8천 톤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기란천의 수량의 한 10배 정도가 10배 이상이 이 낙동강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강의 생태계가 파괴될 불보듯이 뻔하고 그리고 강의 기능이 훼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예천서부터 상주, 구미, 고려, 칠곡 이런 데서 늘 낙동강물을 가지고 농공용수로 사용을 하다가 수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겠네요. 수량이 줄어들면 갈수기의 수질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나빠진 물을 가지고 농공용수를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하류 지자체와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건기창 시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수량이 부족하면은 충주댐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수량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제 충주댐하고 연결을 또 하겠다고요? 안동댐하고 충주댐을? 예, 이 이야기가 지난 4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오셨을 때, 홍준표 시장님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남한강, 그러니까 충청북도 김영한 지사가 이야기를 하더라. 남한강 물을 안동댐에다 연결해서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떤 게 연상이 됐었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4대강 대운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아니 이게 수돗물을 가지고 식수를 가지고 운하 연결을 하듯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뭐 언뜻 생각해도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충주댐에서 네, 또 그렇죠. 안동댐을 또 연결하고 안동댐에서 대구를 또 연결하고. 근데 그 치수원은 우리가 이제 광역 치수원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예. 치수원을 한 개를 가지고 여러 지역을 다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면은 어느 한 곳에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전 수돗물이 문제가 확산이 된다는 그렇겠죠. 거죠.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치수원을 너무 광범위하게 연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뭐 한 개의 로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비용이나 그리고 수량 확보에도 용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치수원에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제 마무리 말씀, 오늘의 결론 말씀 청해 드릴게요. 이게 낙동강 본류가 사실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예. 그 낙동강 본류가 왜 문제가 있느냐. 사실은 이제 그 세상위에서 중금속 문제. 이게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안동댐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서 하류로 이동을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중금속 문제, 그리고 8개 보로에 인한 그 녹조 문제, 그리고 국민공단 같은 공단에서 나오는 유해화학 문제지. 이 벌써 우리가 전문 용어로 다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그 적은 예산으로도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후위기 시대에 그 본류가 망가져 있으면은 이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오면은 우리가 수돗물을 확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국가의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본류 수지를 개선하는 게 좋겠다. 그게 맞겠다. 그래서 예. 어제 홍준표 시장님하고 금기창 시장님이 이 강을 둘러싸고 물을 가지고 자꾸 개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개발 사업을 중단을 하고 낙동강 본류 수지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의기투합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한다라면은 어쩌면은 두 분이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그 훌륭한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예.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을 바꿔달라고. 예, 안동댐물 대구 공급 문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마 이제 찬반 의견들 각각 갖고 계실 텐데 당장 눈앞만 보지 말자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먼 미래 또 환경도 생각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자 이렇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동환경운동연합의 김수동 상임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8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도시 디자인과 도시 재생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이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하기도 하는데요. 2024년 올해 영주시의 도시 계획이 궁금합니다. 영주시 도시과의 조한철 과장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한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영주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서 15년째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먼저 공공건축가 제도가 무엇이고 또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네, 영주시는 1970년대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철도와 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철도 교통의 역할이 약화되고 영주역이 이전하면서 원도심이 빚을 잃고 신도시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에 영주시에서는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09년 도시건축관리단을 개설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행정 역량을 극대해 왔습니다. 네. 민간 전문가 제도 또한 이때 생겨난 것인데요. 민간 전문가 제도란 지역의 건축물과 공간 환경에 대한 정책 수립 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로 영주시는 건축기본법과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 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5년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 사업, 도시재생 선도 사업, 역사문화 가로거리 조성 사업은 근대문화유산을 도시에 접목해 성공한 대표적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여러 중앙부처 사업에 선정되면서 900억의 국비를 확보했고 특히 노인종합복지관, 영주 실내 수영장 등 여러 공공건축물이 각종 건축상을 휩쓸면서 공공건축물이 아름다운 도시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네. 올해는 국토교통부의 2024년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중앙일보가 주관하는 2024년 올해 도시설계 대상에서 정책 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올해 새로운 도시건축관리단을 위촉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이제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네. 지난해 새롭게 위촉된 제4기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은 총괄 건축가와 공공건축가 4분, 분야별 민간 전문가 4분,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도시건축관리단은 도시건축 분야의 관리적 측면에서 영주시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맞는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인구 소멸 대응 방안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드린다면 예. 영주시와 도시건축관리단은 신규 사업을 통한 건축물이나 구조물 설치보다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하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현재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영주시가 이달 초에 개최된 2024년 올해의 도시설계 공모정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이제 삼각지 마을을 명소로 거듭나게 한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영주 분들은 다들 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삼각지 마을이 어떤 곳인가요? 네, 삼각지 마을은
영주시가지를 통과하는 3개의 철도 노선인 중앙선과 영동선, 북영주선이 교차하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교차하는 선로의 모양이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삼각지 마을이라고 이름 붙은 마을입니다. 예. 네네. 철도에 둘러싸인 모양새 때문에 도시와 분리 고립되어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이곳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 마스터 플랜을 통해 공간 구성과 경관에 대한 연계 전략을 마련하고 다양한 부서의 사업을 통합하고 집중하면서 이곳의 공간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은 물론 민간 전문가와 여러 행정기관이 함께 의견을 모으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면서 성공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영주 역전의 세 권역인 후생시장과 중앙시장, 구성마을 또한 각각의 특성을 살린 공간으로 탈바꿈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어서 또 하나의 성공사를 만들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예. 이처럼 오래된 것을 저버리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살리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영주 도시 만들기, 도시 재생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삼각지 마을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먼저 삼각지 순환도를 정비하고 철도 하부에 새롭게 통로를 개선해 단절된 공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외부 도심과 연결된 형태의 광장과 물놀이 시설,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세대가 공간을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의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건축했습니다. 네. 그 결과 고립되고 폐쇄된 공간이 외부 도심과 연결된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변화한 것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 거듭나게 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군요. 이 삼각지 마을이. 예. 자, 올해 국토부 공모 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을 받으신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시가 국토교통부의 2024년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지원 사업은 크게 총괄 공공운축과 운영 지원 사업과 공간 환경 조사 연구비 지원 사업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지역 공공건축과 공간 환경, 경관 디자인 향상과 디자인 관리 체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 전문가의 인건비와 지역의 통합적 경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비를 각각 지원받게 됩니다. 예. 영주시는 확보한 예산으로 민간 전문가를 지원하는 청년 지역 건축가를 선발하는 등 도시건축관리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공간환경조사 연구비로는 관련 연구 영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자, 2024년 올해 또 다른 영주시의 도시 계획으로는 무엇이 또 있을까요? 네,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살기 편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일일 텐데요. 무엇보다 먼저 시민들의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과 앞으로의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하고 정비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도로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도로 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도심지 내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도로의 전면 개량, 교통량 대비 좁은 도로의 확장 같은 일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또한 아울러 지역 내 미개발 지역의 장래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업으로 교통과 환경, 연관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해 시민들의 삶의 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가흥 신도시에서 세무서 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도 계획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계획인가요? 네, 영주 시가지 가운데서도 가흥 신도시는 가상 인구가 많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유동 인구 또한 많은 지역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 LH에서 824호 규모의 아파트가 새롭게 건립된 예정으로 정주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이에 영주시에서는 증가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연결도를 확충하기 위해
새롭게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 2022년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과 도시계획도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주민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실시 설계를 완료해 손실보상을 협의한 후 선행 구간에 대해 공사의 착공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7년에 이 네네. 도시계획도로가 준공 예정이다. 그 아파트는 언제 준공 예정이죠? 지금 아파트는 지금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7년 그 이후군요. 예. 예, 도로부터 네. 도시계획도로부터 준공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예, 영주시청에 이제 여러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도시과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은 우리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단순한 도로나 건물을 배치하는 기술을 넘어 미래 사회를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도시의 장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사업 등을 수립하는 역할로서 특히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만큼 큰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 선도도시, 공공건축물이 아름다운 모범도시의 명성을 이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자부심을 갖고 도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주시의 시정 목표이자 슬로건인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처럼 전통을 품은 도시의 장점을 살리고 미래 가능성이 있는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 자, 2024년 영주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주시 도시과의 조한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하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입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이 바로 총선 전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 이게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임미애 위원장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선발될 투표 대상자 최종 4인에 포함이 네. 되신 건데, 자 먼저 네. 소감 뭐 짧게 좀 여쭤볼까요? 저희가 민주당에서 전략지역, 그러니까 뭐 대구와 경북을 저희는 전략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지역의 비례대표 후보를 남성 1명, 여성 1명을 배정하겠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발 과정은 언제쯤 정해진 거죠? 지난주에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예. 그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선발하는 방식은 당에서 임의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경북의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정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없었던 역사이고요.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주의 극복 위한 선거제도 바꿔보자 이렇게 쌓아온 투쟁의 성과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별로 성과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되게 아쉬웠는데, 이렇게 아마 배려를 해주는 대구 경북 유권자들에 대한 배려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 자리가 어쩌면 진짜 긴 시간 동안 민주당의 깃발 들고 싸워온 그 선배나 동료들의 이 뭐랄까 삶이 다 녹아나는 그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최종 4인에 이제 우리 임미애위원장이 포함이 된 건데 그 나머지 3인은 어떤 분들인가요? 뭐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 이외에 그러니까 예. 대구에서 여성 1명, 남성 1명, 그리고 예. 경북에서 여성 1명, 남성 1명 이렇게 그 서류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예. 경북에서는 상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조원희 후보가 예. 저희 도당의 농어민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중앙당의 수석 부의장이었는데 예. 이분이 이제 경북에서 남성으로 선정이 됐고 혹시 이 조원희 후보가 이번에 그 상주 문경에 출마하지 않았었나요? 예, 아니에요. 아닌가요? 지난번인가요? 그 22년도에 예. 상주시장 후보로 출마했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대구에서는 그 지금 대구시당의 장애인위원장인 황귀주 씨하고 그다음에 이승천 씨라고 지난번에 벌써 대구에서 3번인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었고 현재 동구은지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네.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남성 1명, 여성 1명, 경북에서 남성 1명, 여성 1명 이렇게 이제 최종 4인에 포함이 되신 거군요. 네.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 여기 이제 두 명이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 1명, 남성 1명. 여성 1명, 남성 1명. 가능성은 지금 뭐 어떻게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구하고 경북의 권리당원 숫자가 거의 비슷비슷해서 저희 한 23,0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당원들의 투표율이 매우 중요하고, 저는 사실 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지만 꼭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제도 자체, 이러한 시도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거여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기쁘게 경선에 임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상 이 영남 지역에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고, 저쪽 호남 지역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정치 발전의 한 걸음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자, 혹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그 비례 정당이 더불어민주연합 맞죠? 공식 명칭이. 예. 혹시 그 비례 순번에 대한 얘기도 나왔나요? 대구 경북 후보 2명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겠다 하는. 그거는 아직 저희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없어요? 9일, 10일 이틀 동안 경선을 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정이 되면 이제 나머지 지금 저희 비례대표 후보 받은 사람들이 200명이 조금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한 13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전략지역 비례 후보는 나머지 한 190여 명 정도가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나 활동하셨던 분들이 비례 후보 신청을 했는데 9일, 10일 날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이후에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시민단체, 그다음에 새진보연합, 그리고 진보당,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4개의 정당들이 모여서 함께 공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번호 배정을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대신 여성의 경우 당선 안정권에 배정한다라는 발표는 있었어요. 그 확실한 발표가 있었나요? 당선 안정권. 그러면 지금 보면은 조국혁신당이 갑자기 치고 나와서 지금 이 민주당 비례 정당이 한 10번, 11번 정도? 또 안심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봐야겠지만. 예, 지금 그 조국신당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추세를 보면 민주당의 비례 의석이 과거와 달리 좀 상당히 번호가 앞당겨져야 되는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민주당의 공천 관련한 갈등으로 되게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이제 저희가 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조국신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밀리는 방식은 되지 않을 거다. 이제 당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좀 우려는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게 46석으로 줄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2.2%의 정당 득표율을 올려야 1명 정도가
예, 당선이 되는 구조라 그래요. 3%가 아니에요? 2.2%예요?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기준이 예. 3%를 넘기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계산상 하면. 예. 그래서 22%를 얻어야 예. 10석 정도가 배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22%를 얻어야 네, 10석 네. 정도.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민주당과 조국신당이 서로 이렇게 지지율 경쟁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다 보니 예.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오히려 조국신당의 경우는 외연을 좀 중도층을 좀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지금은 경쟁한 관계로 비춰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좀 서로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우리 지역에서 오랜만에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잘하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번 선거 보면 잘하면 또 녹색당 국회의원까지도 나올 수 있고, 네. 뭐 둘 다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정치 다양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래서 네. 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와 희망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선거가 아닐까 싶고요. 조국 혁신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혹시 네. 지난 주말에 일요일이었나요? 그 중앙당 네. 창당 대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어쨌든 기사로만 접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창당대회가 있었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영입 인사들 발표를 네. 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우리 얼굴이 많이 익은 뭐 신장식, 뭐 김준영 전 네. 국립외교원장이죠. 그리고 또 박은정 검사 탄압을 네. 받았던 그 검사까지 이렇게 속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솔직히 경북 도당 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조국 네. 혁신당을 바라보는 그 속내가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나쁜 점도 있고. 그렇죠.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 그 솔직한 속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조국 혁신당을 보는 속내. 저는 그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인재 영입하는 분들을 보면 그동안 소위 말하는 셀럽들이 많잖아요. 대중적 인지도도 높고, 예, 그리고 방송이나 각 이제 분야에서 이 자기 목소리를 세게 내오셨던 분들이어서 맞아요. 저도 보면서 되게 매력적이다 이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 비례 후보를 추천하는 그 내용과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내는 방식은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3년도 너무 길다. 이 정부를 심판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그야말로 투쟁적인 선언을 하고서 후보들을 선정을 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그렇다기보다는 저희는 수권 여당이었던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후보를 이렇게 배정하는 데서도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약간의 좀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유권자들이나 지지자들이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사람이 시원한 맛으로만은 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국회라는 데가 시원하게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필요한 정책들을 뭐 제때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22대 국회에 어떤 기능에 유권자들이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조금 복잡함은 있습니다. 그 요즘 그 사자성어 신장식 변호사가 빌던데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아니죠. 저희는 민주당 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예, 당연히 비례정당도 민주당을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야죠. 왜냐하면 저희는 연동형을 유지하겠다라고 선거제도를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거든요. 안 그렇고 민주당만 생각했으면 저희 당연히 권역별 비례로 갔겠지요. 그렇죠. 예, 연동형을 유지했던 이유는 그 틀 안에 소수 정당도 집어넣고 시민연합
연합도 집어넣고 예. 이렇게 함께 상생하는 국회를 구성하겠다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예. 이 취지를 저는 유권자들이 존중해주고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도 민주당 이렇게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민, 비민을 주장하는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대구 경북에 2석을 또 배정을 한 네. 거고요. 예. 아이고, 시간이 한 찍어주셔야 저희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 시간에 한 4분 남짓 남았는데요. 여쭤볼 게 좀 많은데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인데 저는 이 한 문장을 보고서 디올백 확인하려나? 뭐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했는데 역시나 아니었네요. 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 재수사한다면서요? 이게 말이 되나요? 선거 앞두고 저는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를 또 선거 코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우려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검찰이 간단히.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민주당도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자, 지금 민생 토론회가 16번인가요? 17번인가요? 네, 네.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선거 개입이다라면서 고발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저 지난번에도 이 얘기 드렸었는데요. 예.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이건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는 거고 선관위가 이거는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게 반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반장 후보자의 엄마가 와가지고 학교 운영위원장이랍시고 교실을 둘러보면서 공기청정기 넣어주겠다, 칠판은 먼지 안 나는 전자칠판 바꿔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런 것과 똑같은 행위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정도 수준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유권자들을 운동하는 행위는 저는 선관위에서 제재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고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정도로 했던 대통령이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나요? 그리고 조금 더 선거라는 거와 관련이 있거나 내지는 그렇게 이렇게 짐작이 가능한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그 민주당 정권이었을 때 야당에서 난리도 아니었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까지 갔던 때는 그래도 열린우리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그것도 당원들 대회에서 한마디 한 것이 탄핵을 사유로 있다고 국회에서 난리쳤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요. 선관위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토 히로부미를 미화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사과에 SNS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왜 흔히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때로는 충격적인 요법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역사의 자체를 흔드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성일종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조금씩 선을 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그렇지만 역사를 부정하고 이루어지는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저는 신중하게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꾸 이렇게 조금씩 국민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행동은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봅니다. 네, 1분 남았는데요. 최상병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주요 피의자들 관련자들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신범철 전 차관을 공천을 주고 또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 또 공천을 주고 자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면죄부를 주는 거죠, 이게. 결국 그분들 공천도 되게 임종득
후보의 경우 지금 영주에 공천을 받으신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이후에 군 재판이나 이런 데서 이 사건이 다뤄지게 될 때 저는 의원의 신분을 이분들한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된 공천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무마하기 위한 이 계산된 공천이다. 예. 그래서 이들에게 배지를 달아주고 그로 인해서 그야말로 방탄조끼를 입혀주려고 하는 그런 공천이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총선 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스타리아 라운지입니다. 릴렉션 시트에서 편안한 휴식을, 스위블링 시트에 마주 앉아 오붓한 시간을, 하이브리드로 정숙한 무드까지 즐겨보세요. 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 출시, 현대자동차. 이효리의 삶은 어떤 거냐고요? 방문 정비부터 내 차 상태 진단, 멤버십 혜택까지 다 되는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참, 업무용차, 상용차는 롯데렌터카 비즈카. 23년 2분기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라디오 오늘 마칩니다. 고맙습니다.